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검찰도 재판부도 이걸 어디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을 품었다라는 기사가 보도됩니다. 자, 지난 2일 이재명 대표 재판 때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고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면서 문자를 공개했다고 해요. 어떤 문자였을까요? 고 유한기 본부장이 왜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항의성의 문자 메시지를 황 전 사장에게 보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자를 입수했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자 황 전 사장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고요. 검찰도 저건 우리도 모르는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저걸 어디서 입수했는지 출처와 입수 시기를 밝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재판장, 그걸 왜 이 대표가 갖고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제보자는 밝히기 어렵다라며 입수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조차 궁금해한 검찰이 의문을 제기한 저 문자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떻게 입수했을까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익준 변호사님, 저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궁금한데 저걸 공개하면서 이 대표가 증인을 직접 신문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거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피고인은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엎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 주워 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할 수 있는 변호인한테 맡기고 정 안 되겠으면 변호인한테 살살살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해달라, 물어봐달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피고인도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황당했을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인하고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자가 있는데 이걸 법정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 없이 이재명 대표가 불쑥이 문자를 탁 던졌다 그러면 제일 황당했을 수밖에 없는 게 형사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막 이야기하고 뭐 내고 싶다고 해서 막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다가 사전에 증거 신청해서 증거 그걸 채택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불쑥 던졌을 때 만약에 조율이 없었으면 제일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과 그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문자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말로 가관이지 않습니까? 말 못한대요. 왜 말을 못하느냐? 검찰이 나빠서. 검찰이 압수수색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나빠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기시감이 들었어요. 데자뷰가 딱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옛날에 국회에서 유동규가 약을 먹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의원님들이 아니 지사님인지 후보님인지 그때 유동규가 약 먹은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랬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걸 갖다 쫙 봤을 때는 유동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끈이 있었던 것처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충동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납득이 가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이고 본인이 사건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재판 전략은 잘못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저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 나온 황 사장이 진술이 이른바 이제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흔들기 위해서 황 사장에게 그렇게 문자를 한 거죠.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돌아가신 유한기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던데 이 문자 받았죠? 라고 물어보면서 보는 재판부에게 저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서 공개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황 사장이 그걸 인정을 했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찾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황 사장이 그런 문자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 문자도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고 오히려 저 재판에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전화 받은 거를 나한테 자랑했다. 이렇게 그걸 내가 기억한다라고 정민용 변호사가 진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관련된 재판은 갈수록 그 수세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문자 메시지의 진위를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 네. 재판부도 어디서 입수했는지 나도 궁금하다라고 한 건데 한 가지 좀 더 들어가 보면 검찰은 해당 문자 이재명 대표가 입수했다면서 공개했다는 그 문자가 정식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게 아니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증거력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증거로 신청을 하면 검찰이 낸 증거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 능력을 막 따지는데 이거는 피고인이 낸 증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재판부가 볼 수는 있을 텐데 이거는 누가 봐도 왜냐하면 문자라고 하는 게 예컨대 앵커하고 저하고 문자하면 그 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앵커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인 사람이 그런 문자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문자가 어디서 생겨났겠느냐. 그게 의심을 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지 저는 살다 이제 처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 입수 경로에 대해서 검찰과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자 이재명 대표는 고 유한기 씨가 황 사장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지인에게 보냈다. 그 사람을 아는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만 답변을 했다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답변이다라는 언론의 해석도 많습니다. 김수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면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사람이랑 준 사람 둘이 그 문자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를 지인에게 보냈다라는 게 그냥 자기가 그런 식으로 보냈다라고만 했지 실제로 안 보낸 거를 뭐 사진 찍어서 보낸 건지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얼마든지 보냈다라고 거짓말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하고 실제로 그 받은 사람의 폰을 포렌식했을 때 그게 없다면 그건 얼마든지 이런 식의 문자 보냈어요라고 거짓말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위 여부도 확실치 않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유한기 씨가 사망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됐잖아요. 자기랑 별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물론 유한기 씨를 모른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별 상관없는 사람이 사망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유한기 씨가 황무성 사장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또 자기가 갖고 있다? 이 여러모로 잘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로 이미 제출됐던 것도 아닌 갑자기 돌발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왔어요라고 딱 보여주는 게 출처도 불분명해, 진위도 불분명해. 이게 재판부에서 그렇게 신빙성 있는 문자 어떤 증거로 채택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이런 논란이 법정에서도 공방이 일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정확한 경위를 찾아보겠다며 추후 답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직접 신문했던 황 사장은 법정에서 어떤 증언했을까요? (2015년 1월) 고 김문기 처장 호주 뉴질랜드 출장 참여 경위를 질문했습니다. 황무성 사장은 이 시장 재선 후 측근들과 위로 차원 여행으로 인식한다. 말이 출장이지 노고 풀고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측근들 위로 차원의 여행이다. 말이 출장이지 노고 풀고 오는 것.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황무선 전 사장은 박정호 의원님,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것을 떠나서 측근이고 위로해주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한 거죠. 당연히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황 사장은 지금 재판
정해서 증언을 한 거죠. 아까 얘기가 계속됐는데 저는 저 문자를 재판부가 어떤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변호인의 답변 기다리지 말고 좀 출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보고, 얼마 전에 다들 기억하실 텐데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 묘소에 있는 돌 흔들어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그거 결국에는 그 본인을 해하려고 했던 세력이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엔 또 그게 아니라 무슨 문중에서 했다는 일로 왔어요. 과연 그러면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 그 돌을 왜 SNS에 그 시점에 올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자는 과연 그럼 어떤 뜻으로 흔들었는지, 재판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자를 이용했는지 저는 국민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정까지도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심리와 배짱이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문중 소속도 아닌 인간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힘을 기를 불어 넣겠다라는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 사건은 드러났죠. 자,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여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눈 마주친 사진이 없어 아는 사이 아니란 궤변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형수 욕설도 내 기준에선 그 정도는 욕설 아니라는 말과 같다라며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무성 전 사장은 지금 검찰 측 주장을 말하자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채택된 증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렇게 말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저 황무성 씨 핸드폰 저거 공개하면 저 문자는 사실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무성 전 사장의 문자 메시지 그거 공개하면 김문기 씨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문기 전 사장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 김문기 씨에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금방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2021년도 12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대선 SBS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2021년 12월 22일이 뭐냐면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다음 날에 SBS에 나와가지고 그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 이건 뭐냐면 공적인 관계에서 아냐 모르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아냐, 이 사적 친분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해가지고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는 뭐냐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느냐, 사적 친분을 물은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재판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이것은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